이 네 가지 이미 시작을 했거든. 이걸 더 본격적으로 개우 시작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날 거라고 앞으로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더 생길 거란 말이야. 예. 중국한테는 안 줄 거니까 미국은 할 수가 없고. 그래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또 이것도 유튜브인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 유튜브를 보는데 많이는 안 보는데 외국 가서도 볼 수 있어 유튜브를 잘 보는데 유튜브 보니까 그 교수인데 교수 한 사람이 막 나와서 막 주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제조업 포기하고 다른 걸 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그때만 해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 예. 대한민국 망하니 뭐 IMF 뭐 왔니 뭐 현금화 해야 되니 그런 거 많죠. 그런 예. 유튜브가 많았거든. 예. 근데 요즘은 3천 넘어가니까 쑥 다 들어가 없어졌는데 근데 그 교수가 그때는 뭐 그러려니 했거든.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야 그래도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거 아닌데 저거 내가 한번 책에서 짚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에 썼거든.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할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제조업을 진작에 포기하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거야. 뭘 해야 되냐는 어떤 뭘 이야기 대체해서 뭘 해서 그럼 제조업 안 하면 우리나라 지금 뭐 해 먹고 사는데 참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특성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인의 특성에 제일 맞는 게 내가 옛날 책에도 얘기했지만 연예산업, 인터테인먼트. 유행이 빠르고 변화 많은 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다. 냄비 민족이라서 그래서 IT하고 유행 연예 산업이 우리한테 맞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연예 산업이 최고로 많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IT만 해도 우리가 김대중 시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했잖아. 예. 그리고 뭐 박정희 시대는 제조업을 지원을 하고 엄청 많은 지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연예 산업은 우리가 1도 지원을 안 했어요. 도리어 엄청 눌렀지. 규제하고 방송 금지곡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막 해가지고 눌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연예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YS 때 연예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꺼번에 싹 다 풀었어. 그때부터 확 컸는데 이렇게 발전했어. 내가 책에서 그래 썼지만 나도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어. 정말 한국 사람이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창조성은 부족해. 뭐 한국인은 디자인, 예술 이런 새로운 창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세상을 선도하는 기술을 만든다든지 처음으로 만든다든지 뭐 처음으로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는 거야. 뭐 소프트웨어 개발 쪽 이런 쪽은 좀 약할 수 있겠네요. 약하단 말이야. 예. 소프트웨어는 안 맞다고 한국하고. 예. 그래서 하드웨어가 맞다고. 그 창조성이 한국인들은 창조성이 약해서 안 맞거든. 근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이번 정부에서 인공지능에 막 돈을 엄청 투자할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안 된다 이가. 내가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그쵸. 우리한테 안 맞거든. 네.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보면 그거 같거든. 제조 포기하고 미국처럼 지금 중국이 하듯이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인공지능 같은 거 이런 거 소프트웨어에서 이겨가지고 그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를 되라는데 그거 내가 보기 불가능하잖아. 되면 좋겠지만 잘하는 분야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대도 안 좋은 게 미국이 있단 말이야. 미국이. 자 한국이 만약에 인공지능에서 미국을 이겨가지고 불가능하지만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서 부족하지만 이겼다고 생각해 보라고. 미국이 과연 한국을 가만두겠냐고. 금융 하나 가지고도 바로 망가뜨릴 수 있거든. 잘 돼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그런 걸 왜 쓸데없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지. 차라리 그 10%만 말이야 연예산업에 주라 이거야. 연예산업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한테 무지하게 그 자질이 많은 연예산업이 사실은 이미 이겼는데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대작을 못 만들잖아.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도움을 받고 있잖아.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찍었지만 결국 넷플릭스란 플랫폼 안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넷플릭스 덕분에 우리도 그러니까 더 큰 게 있지만 이런 걸 갖다 정부 차원에서 좀 해라 이거야. 인공지능 그거는 물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데이터 센터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 국민이 아니면 저 기업들이 동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하나 M7처럼 하나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인공지능 완전히 포기는 말고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텀세 시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텀세 시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하더라도 미국 기업하고 같이 해야 돼. 지금 삼성이 핸드폰처럼. 제조는 한국이 하고,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하고. 예. 그리고 구글이 제조 안 하잖아. 자기들은 그것만 하는 게 돈 더 잘 버니까. 그럼 같이 분업해서 가는 거거든. 예. 그럼 인공지능 되는 거라고. 그리고 예를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어. 예. 우리는 만들고 지들은 개발하고. 그럼 같이 살잖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참 문제가 뭐 모르니까 잘하는 걸 해야 될까. 내가 공부에 능력이 자질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에 자질이 있으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질이 없는 걸 하면은 돈과 시간의 낭비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여간 언젠가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기회가 왔거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그 지금 현 정부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운이 좋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니 뭐 잘못되니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큰 성장 동력이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뭔가 하면은 제조업 때문에. 제조업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은 미국한테서부터 기회가 오고 있거든. 미국이 코로나 때 거의 망할 뻔했다고 사실은. 제조업이 없어가지고. 아, 공급난이 벌어져서. 예. 예.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인간의 면역력으로 해서 백신이 아니고 면역력으로 극복한 거잖아. 만약에 이제 패스트처럼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미국은 망할 뻔했다고 사실은. 제조업이 없어가지고. 중국이 안 줬다니까. 그때 마스크니 뭐 이런 주사기니 이런 거 싼 거 저가 생필품 안 줬거든. 오히려 한국 거 사서 가져갔잖아요. 한국에서 그게 도와줬지. 예, 중국이 안 줬다니까. 예. 그때 미국이 알은 거야. 이제 중국을 저거 제조업 깨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든 때 하다가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진행될 거라고. 미국하고 중국은 이미 전쟁을 시작한 거야. 경제 전쟁이지만 이거 한쪽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끝나거든. 뭐 물러서고 그럴 일이 없다고. 이미 칼을 꺼냈기 때문에 쏴야 된다고. 총을 예. 꺼냈기 때문에 뭐 양보하고 이런 게 없다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고 주식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나라가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미국의 TSMC 국가가 된다 이거야. TSMC 국가. 미국의 제조업 국가. 예. TSMC가 하청회사지만 힘이 막강한 하청회사잖아. 그렇죠. 슈퍼울이죠. 예. 슈퍼울이잖아.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단지 이제 국가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TSMC가 할 수 없이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가서 공장도 짓고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걔네들 그냥 무늬만 공장을 유지할 거라고.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대충 짓고는 미국에서는 제조업 안 돼. 근데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미국의 정책은 저가 생필품은 인도, 동남아, 동유럽 이렇게 가고 중요한 제조품은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특히 한국이 제일 좋거든 지금. 예, 예. 기술력이 제일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기술력이 좋다 그래도 걔네들은 민족적으로는 문제가 민족성이 안 된단 말이야.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잘 찾아보면 그런 분야들이 막 나올 거거든 앞으로. 지금 당장 이미 시작한 게 4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게 조선, 원전, 그 다음에 방산, 제약도요? 제약도. 이 4가지 이미 시작을 했거든. 이걸 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날 거라고 앞으로.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거 4가지만 해도. 근데 앞으로 더 생길 거란 말이야. 예. 중국한테는 안 줄 거니까. 미국은 할 수가 없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조업은 내가 보기에는 딴 것도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밖에 없어. 자동차는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해 그래도 최고의 천재인 일론 머스크. 예. 걔가 자동차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잖아. 완전히 한 세트를 만들었잖아. 그 용접이 없다고. 요즘 자동차는 튼튼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가. 그래서 미국 자동차는 내가 미국에서 만드는 건 전부 미국으로 가야 돼. 현대도 가야 되고, 도요타도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관세를 최소한 20%는 물릴 거야, 이거는. 예. 그럼 20% 물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면은 경쟁이 안 돼. 인건비.
반도체만 해도 삼성전자가 인원이 몇 명인 줄 알아? 12만 명이야. 어휴. 네. 그 인건비를 미국에서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 근데 자동차는 몇백만 명 있으면 되는데, 그거 뭐 관세보다 훨씬 싸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 안 된다고 이제 한국에서는 네네. 미국에 수출을 못 한다고. 그 어쨌든 그런 거 특이한 거, 사람을 안 써도 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제조업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놈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야. 아, 전략이 완전 바뀐 거네. 바뀐 거지. 네. 그 특히 이제 중국은 안 된다. 중국한테 몰아줬는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망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 중국하고는 이제 안 논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따져보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조선은 이제 알잖아 우리가 이미 네. 많이 들었잖아. 군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렇죠. 네.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난 이렇게 될 것 같거든. 군함이 지금 이제 전스핍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한국에서 군함을 만들어. 네. 껍데기 만들고 다 만들고 엔진하고 다 넣고 만들고 미국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자기들 운영체제 넣고 무기 탑재하고. 소프트웨어 넣고 무기 네. 탑재하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 네. 그거 완전히 분업하는 거잖아. 우리 쪽에서 거의 어느 정도 생태계를 유지한 상태로 넘어서 모듈 해서 조립만 하는 거네. 그렇지. 네. 그럼 미국이 근데 자기들이 하면은 시간도 몇 배 걸리고 돈도 몇 배 들어가니까 한국하고 같이 하는 게 좋잖아. 네.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 미국에는 애초에 지금 제조업이 안 맞다고. 국민성도 그렇고 자기들은 소프트웨어 하고 서비스만 해도 돈을 엄청 훨씬 더 벌고 왜 제조업을 포기했겠어. 수익성이 더 좋으니까 그걸 했는데 코로나를 닥치면서 이제 바뀐 거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제조업을 생필품은 막 여러 군데 나누고 저가 생필품 그다음에 고가는 뭐 일본, 대만 뭐 이렇게 한국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그럼 다시 뭐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시 서비스업 하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하고 기술이나 개발하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거거든. 그럼 자 그런 식 세전이 왔을 때 중국이 없어졌다고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다는 못하겠지만 네, 반사이익을 얻는다. 반사이익을 얻고 네.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지. 조선만 해도. 그리고 지금 군함도 있지만 군함 수리도 있지만 이게 전쟁이 나면 말이야. 현대미포가 왜 좋은가 하면은 잔스법이 이제 안 돼서 잔스법만 이게 통과하고 나면은 전쟁이 나면 우리가 군함이 거기 전쟁하면서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그럼 가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무기도 주고 식량도 주고 그지 연료도 주고 많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로 가는 배가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지 군함까지 가는 거. 이걸 전투 지원함이라 그러는데 네. 보통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존스법 때문에 못하는데 보통 때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미국에 큰 해운사가 하나 생길 거라고. 그것도 이제 LNG 수출을 막 곧 많이 할 거니까 괜히 유럽 선수한테 줄 필요가 없지. 자기들 해운사가 순출하면 돈 더 버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 거라고 트럼프는 분명히. 그럼 그렇게 해서 수출하고 하는데 LNG만 하지 말고 그런 상선 평상시에는 상선하는가 연료도 옮기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옮기고 그다음에 뭐 하는데 이 배의 규모가 대형선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전투 지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만들 배가 현대미포밖에 없다고. 그 잔스법 통과되면 현대미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야 아마. 미국이 저번에 보니까 상선도 미국이 만든 상선으로 몇 프로 채워라, 뭐 선단 채워라 했던 법이 나중에 전투 지원하면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 전쟁 나면 다 공발하잖아요. 그런 것도 예. 있지. 근데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법까지 바꿔가지고 하겠냐. 자기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또 막 항의하고 한 건데 근데 그렇게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리고 물론 100% 맡기진 않겠지. 자기들도 나름대로 조선소를 좀 키울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조선소 오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일본도 와가지고 거기서도 자기들 노동자들 사람이 없어서 크게 키우지를 못해. 그러면 이번에 일본 조선소도 막 해서 합쳐서 일본 조선소 뭐 하나 만든다 했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니고 네. 일본 조선소는 일본이 조선에서 우리한테 왜 졌냐 하면은 이게 또 국민성이거든. DNA 상으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야. 우리는 차라리 중국하고 더 가까워, 민족성이.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야.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 더한 것 같아. 내 경험을 봐서 난 외국 사람들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내 경험을 봐서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북쪽 사람들 우리하고 맞아요. 남쪽 사람도 아니거든? 좀 그런 식으로 일본은 우리하고 좀 안 맞아. 좀 엄중하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얘네들은 적응력이 약해. 변화에 약해. 그리고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빨리빨리 변화를 못해. 그래서 반도체에서 증가란 말이야. 처음에 반도체가 뭐 16, 뭐 32, 64 이렇게 MD인가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 맞아. 얘들은 16에서 최고 제품을 만들려고 그랬지. 32로 갈 생각을 빨리 못 하는 거야. 삼성은 대충 만들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빨리 넘어갔다고. 그래서 진 거라고. 미국이 규제해서 졌다는데 그것도 좀 있겠지만 내가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경쟁에서 진 거란 말이야. 조선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조선에서 이제 선주들이 뭘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카스터마이즈가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고객 정신이 좋거든. 그래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근데 걔네들은 민족성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안 해주기 시작한 거야. 아니면 설계 돈도 요청하고. 근데 자, 선주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배가 한 채가 수천억인데 이런 걸 하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 이거야. 배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봤으니까 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사람마다. 그렇죠. 그지? 네.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국 조선사들은 잘해줘. 한국 사람들이 어렵지가 않아.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냥 퍼뜩퍼뜩 해줘요. 설계 변경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 우리가. 우리 인테리어 치면은 인테리어인데 막 추가 요금하고 안 해주는 데랑 인테리어인데 이거 좀 변경하면 뭐 해드릴게요. 그렇지. 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 조선이 망한 거야. 그 일본이 조선업을 포기했다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뭘 했냐면 안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게 표준화라는 걸 했단 말이야. 예. 표준을 딱 시켜가지고 이대로 해라. 싫으면 간두고. 자동차처럼 했네요. 그렇지. 근데 선주 입장에서 아니 같은 돈에 이게 한국은 잘해주는데 한국으로 오지. 지금은요 인건비도 한국이 더 비싸요. 일본보다. 젊은 애들은 특히 30%인가 더 차이 난다. 젊은 애들은. 그래서 일본 젊은 애들이 한국 와서 일 많이 하잖아. 그렇게 이렇게 변화에 강한 민족인데 일본은 그러니까 제조업에 사실 일본은 안 맞아. 일본은 연구개발 쪽이 더 맞는지도 몰라. 장인정신 쪽이니까. 장인정신 쪽이니까 하나만 깊게 파는 거. 파고드는 쪽이라는 거지. 새로운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 애들, 걔들은. 우리처럼 생산 빨리 하고 이제 변화 주고 이런 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장이 났잖아. 그럼 빨리빨리 가서 고치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 유도리.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 한국이.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는데 고장 났는데 빨리 고쳐가지고 가는 게 낫지. 그걸 완전히 새로 싹 만들어 가면 되냐고. 그럴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제조업에 타고난 재질이 있단 말이야. 한국 민족이. 그 제조업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선이 그렇고. 방산. 네. 방산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확실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고 있는데 방산은 근데 이게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산은 내가 확신을 못 하겠어. 근데 일단 그냥 왜냐면 유럽에서 지금 뭐 방위비 많이 늘고 많이 한다 그래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방위 산업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시킬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 쓰지 한국 과연 쓸까? 그런 생각 들고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하면은 무기가 고가 무기가 있고 저가 무기가 있잖아. 네. 특히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에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저가 무기, 뭐 탱크, 자주포 이런 거. 네. 이런 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저가 무기거든. 이런 거는 구태여 자기들이 만들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하이테크만 가져가고 레거시는 다 그냥. 그렇지. 앞으로도 계속 신무기가 나올 거 아니야. 레이즈도 나오고 별게 나올 거야. 그쵸. 위에서 막 공격하는 것도 나올 거고 또 굉장히 강력한 드론이 나올 거고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 F-35 왜 필요하냐 그러잖아. 그건 맞는 말이거든. 그런 거는 엄청나게 비쌀 거니까 그런 건 지들이 팔아먹고 전 세계에. 근데 뭐 탱크나 자주포가 근데 없으면 안 되잖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됐잖아. 그런 걸 미국에서 구태여 꼭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자기들은 그거 만들기도 바쁜데. 그런 거 한국은 지금 이미 우리가 입증이 됐잖아, 기술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자기들이 수입해서 갖다 쓸 수도 있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TSMC처럼 여기가 설계만 하고 생산은 그냥 우리에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우리 여기서 만드는 걸 자기들이 갖고 가서 또 뭐 프로그램 집어넣고 뭐 조금 보완해가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방산 쪽 같은 경우가 변화가 너무 느린 게 예를 들어서 한국산을 한번 쓰기 시작했다 하면은 무기치기를 계속 맞춰가야 되니까 이제 그 뒤부터 한국산만 계속 주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한 번 주도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도 안 만든다니까.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든 그 조선도 그렇고 조선을 지금 미국에서 하겠냐고 절대 못 한다고. 그냥 한국이나 일본이 가서 조선소 인수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고용이나 좀 해주는 거지 새롭게는 절대 못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조업 안 돼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 그걸 어떻게 제조업에 그 경쟁력이 있냐 이거지. 자동차는 될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방산이 그렇고 원전. 아, 원전. 네. 원전은 내가 보기엔 된다 이거야. 원전은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내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원전은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 미국에서 근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원전을 지을 거거든. 그럼 한 20년은 원전이 지금 미국 것만 해도 먹고 살 게 생겼단 말이야. 예, 400기 정도. 예. 근데 걔네들 누구야? 그 웨스팅어스.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설계만 하고, 예. 그 제조는 우리 현대건설이든 뭐 건설사하고 우리나라 있잖아. 그 우리나라 원전 만드는 회사들이 가서 예.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딴 나라 할 거 없어요. 미국 것만 해도 돼.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원전에서. 조선도 이거 하루아침 한 20년 이상 갈 거란 말이야. 미국 전투 지원함하고 군함만 만들어줘도 한 20년은 먹고 산다니까. 그 원전 그렇고. 방산은 내가 확실히 몰라도 방산도 어쨌든 네. 먹거리는 되긴 될 거야. 근데 네. 군함이나, 조선이나 원전만큼은 내가 확실히 못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제약. 제약은 뭐가 있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반복하는데, AI 때문에 신약이 무지하게 많이 막말로 10배가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신약이 앞으로. 임상 기간이 10분으로 줄면은. 그러면 생산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그런 생산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송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가 예.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비전이 네. 있다고. 그리고 이게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약회사가 아니야. 제조업이지. 거의 뭐 반도체처럼 만들더라고요. 공장이지요. 예, 제약 예, 공장이지. 예. 제약회사가 아니라고. 예. 그게 우리한테 맞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개발하고 하는 거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하고, 예. 우리는 만들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인도가 훨씬 더 크거든, 우리보다. 인도가 약을 많이 만든다 그러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게 인도는 바이오 시밀러라 그래가지고 특허가 끝난 걸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맞아요. 셀트리온 같이. 예.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싸고 저가고 안 위험하잖아. 이미 입증이 다 됐잖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그건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어렵지 않거든. 별로 리스크도 없고. 예. 그거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데 신약은 그게 아니거든.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만약에 잘못 만들어가지고 인도 사람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막 몇천 명이 죽어 나갔으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잖아. 신약이니까 약값도 비싸잖아요. 약값도 비싸고 예. 수익도 많이 나. 그러니까 좀 비싸게 줘도 되지. 싼데 안 차도 된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화 결린 거 나오면은 돈이 문제야. 세계 최고의 분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암 치료제가 나온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나오면 당연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꿈의 약 중에 하나의 탈모약. 탈모는 난 모르겠어. 수치 되게 많아요. 나 수치 많았어. 저희는 탈모약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인류 그 역사에 나온다. 위인전에 나온다. 예. 그래 어쨌든 예. 이 약적으로 세계 최고 부자가 나올 거야. 그건 확실해. 근데 여태까지는 이 임상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국인은 그 어떻게 AI를 잘 운영하면 한국인도 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이 급한 냄비 민족한테 맞지 않은 이 업종인데 인공지능이 나와서 1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으면 한국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아니면 그거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왔으면 좋겠어. AI 가지고 돈 버는 거 만드는 또 응용 프로그램은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틈새 시장을 할 수는 있다고. 근데 앞장서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초과학 스타일은 아니다. 응, 그 돈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건 한국 사람한테 안 맞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 제약을 근데 이제 만들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 공장에서는 못 만든다 이거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한국에 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 확장해가지고 막 만들면 그 돈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앞으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암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거, 노화 쪽에 관련되는 거는 굉장히 비싸도 잘 팔리니까, 뭐,
좀 제조 원가가 좀 올라가면 어때? 잘 만드는 사람이 좋지. 그쵸. 그럼 그것만 해도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먹고 산다니까? 제약만 잘해도? 엄청 그게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그 캐파가 세계 1위로 올라가고 이제 롯데나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이쪽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예. SK가 입증했잖아. 우리가 예. 이미 그 코로나 때 백신 만들어가지고 SK 이름 모르겠는데 아, 에스파이오팜. 뭐 하여튼 예. 뭐 하여튼 그 백신 성공했잖아. 우리가 예.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우리는 이미 입증을 했다고 신약을 만드는 데에서는 개발은 못하지만 예. 그래도 뭐 같이 그 미국하고 같이 가야 돼 우리는. 미국을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정말 고마운 나라가 미국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생기고 뭐 GDP가 5만 불이 넘어가는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시절이 왔는데 꼭 지켜야 될 게 두 가지. 이 신정부도 그렇고 누구든지 친중 반미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